도둑과 거지, 대문이 없다던 산무의 섬, 평화로웠던 제주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성당에서 홀로 기도를 하던 60대 여성이 중국인 관광객이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피해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那个不是真，那个不，我想去那儿坐一会儿嘞。我头天我也去了，头一天我也不去了。什么？我头一天我也去了。第一天我也去了，那是第二天去的。 네, 불과 4일 전에 관광객으로 뻔뻔하게 입국을 했던 사람이 성당에 들어가서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 변호사님,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연휴 토요일이었던 17일 오전입니다. 피해 여성이 성당에서 다 같이 기도회를 하고 혼자 남아서 추가적으로 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50대 관광객이 갑자기 정말 이 관광객은 일면식도 당연히 없고요. 이 여성분은 중국하고도 관련이 없는 분인데 그냥 갑자기 들어가서 흉기로 몇 차례를 온몸을 찔린 겁니다. 그래서 예. 여성분이 의식은 있어서 119에 직접 신고도 하고 와서 인상착의까지도 얘기했지만 병원 이송 이후에 오전에 숨졌고요. 이 관광객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성당에 회개하러 들어갔다고 좀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국에서 첫째 부인하고 둘째 부인이 다 바람을 피워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여성들에게 원한이 있었는데 이 피해 여성을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도 회개하러 성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성당에 회개하러 가면서 흉기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납득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재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인들이 바람을 펴서 거기에 이제 욱하는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중국인 관광객 첸모 씨는 50살이고요. 이 변을 당한 여성은 61살입니다. 나이가 10살이나 더 많은 연상의 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인들이 생각이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이 연령대를 봤을 때는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첸 씨가 했는 그 모든 행동들을 보면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행동들입니다. 사실 첸 씨가 이제 자기 전 부인이 바람을 피워서 이렇게 그 욱하는 마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실 그 2, 3일 전부터 칼을 준비했고 지금 예. 가장 중요한 거는 한 4번 정도를 자상을 입혔는데 그 부검을 참석한 강현욱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님도 예. 부검 결과 흉기에 찔린 곳은 오른쪽 가슴 그리고 옆구리 허벅지였다. 흉기에 찔린 상처를 확인해 보니 명백한 살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예.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어떤 변명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명백한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첸 씨가 하는 말을 믿지 말고 예. 만약 첸 씨가 왜 이렇게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호선 교수님, 이 첸 씨, 중국에서는 뭐 하던 사람이었나요? 지금 현재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지는 모든 이야기는 다 이 첸 씨가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서만 근거를 그렇죠. 찾을 수 있는데요. 일단 잘 알려진 것처럼 이미 2번의 결혼을 했었다라는 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외에 직업으로는 건축 관련된 일을 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한 상태이고요. 그 중국에서 범죄 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수사가 진행이 되려면 이제 공안의 요청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 공안의 요청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또 약간 좀 그 껄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국민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너무나 편안하게 과연 내어줄 것인가? 아마 거기에 대한 의무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현재 이 첸 씨라고 하는 중국 피의자가 검거를 했을 때 소지품에 뭐가 있었냐면 허리에 차는 가방이 하나 있었고 등에 매는 또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 허리에 차고 있는 거에 봤더니 여권 하나, 그다음에 돈 조금, 그다음에 이제 반지 같은 간단한 그 귀중품 이렇게 있었고 놀랍게 관광을 왔는데 속옷 같은 필수품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관광객으로 온 거라고 볼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서너 번에 걸쳐서 이미 그 성당에 갔고 예.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바로 또 택시를 타고 또 도망을 가서 그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또 도망을 갔거든요. 예. 이런 점을 볼 때 과연 관광객으로서의 모습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떤 의도적인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지금 아빠 수사에 지금 남겨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승재현 위원님, 만약에 저 첸모 씨가요, 고향인 중국에서 저렇게 무고한 여성을 살해했다면 중국 공안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의 어떤 그 묻지마 살인 형식을 저지른다면 100% 그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형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사형을 집행당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무서운 범죄고 그런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나라 경찰과는 달리 굉장히 엄격한 수사를 진행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공권력이 중국에 비해서 매우 약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중국 관광객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전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요. 한국 경찰 조금 중국 공안에 비하면 덜 무섭다. 네네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런 범죄를 사실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경제는 민주화지만 예. 나머지는 여전히 이제 전제국가의 형식의 어떤 그 경찰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찰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분명히 예.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공권력에 대한 어떤 엄혹성과 명확성과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히 외국인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공안, 우리 경찰 당국, 사법 당국이 좀 엄격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른바 제주 성당 피습 사건에 네티즌들도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사형에 처해라. 중국인 무서워서 어디 제주도 가겠냐. 평화의 섬 제주도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분노와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관광 수입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느냐. 정부를 향한 또 질타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절 변호사님, 기도하다가 목숨 잃으신 저 여성분은 어떠한 분이셨나요?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요. 왜 이런 말을 반복해야 되는지 참 왜 하필이면 착한 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데 예. 주변에서 다 천사 같은 분이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늘 성당에서도 봉사활동 항상 앞장서서 했던 분이고요. 예. 이 기도 같은 거 끝나고 나면 뒷자리 정리 같은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항상 도맡아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날도 그러니까 혼자 다 같이 기도에 있었다가 끝나고 혼자 남아 계셨었고 아마 생각하기로는 그날 11시에 혼인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거 돕기 위해서 혼자 또 남아 계셨던 게 아닌가라고 주위 분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도 얄궂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제주도에서 발생한 중국인들의 강력 범죄, 이번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밖에서 사온 술을 못 마시게 했다는 이유로 8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식당 여주인을 집단 폭행을 하는 사건이 또 충격을 주었고요. 그리고 또 4월에는 중국인 주모 씨가 주택가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는 본국으로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말에는 중국인이 이 또 다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이 바로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승재현 위원님, 네. 제주도 그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고 조용한 제주도가 왜 이렇게 중국인들의 범죄의 온상이 된 걸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무비자로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이제 62.2% 약 한 240명 가까이가 이제 그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를 살펴보면 예. 중국인이 69.2% 약 240명에 해당되고 이건 제주경찰청에서 발표했는 자료고요. 제주에서 범죄를 일으킨 중국인은 2013년에는 134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60명으로 증가하여 올해 벌써 240명 이상 증가를 240명 이상 넘었었습니다. 특히 어떤 관계 속에서 무사증 그러니까 그 비자 없는 상태에서 입국했는 것이 이러한 관광 목적 이외에도 돈벌이를 위해서 제주에 대거 몰리고 있다. 이런 예. 여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가장 우리가 지금 주안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2010년에는 한 23명 정도밖에 중국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올해 바라보면 260명, 약 11배 가까이 그러네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뭐 무비자를 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관광 수입이 올라간다는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제주 경찰청에서도 많은 인력, 물론 뭐 그 인력이 지금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예. 그런 인력들을 좀 동원해서 사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이라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국가의 책무이거든요. 생명이 결코 박탈되지 않도록 국가는 최선을 다해서 책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외국인 범죄가 일어나는 것만큼 어떤 공권력을 좀 확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절 변호사님, 지금 인터넷에서는요.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철회를 해야 된다. 앞으로 비자 심사 깐깐하게 해야 된다. 아무리 돈벌이도 좋지만 우리 국민들 안전이 더 우선되는 건 아니냐. 이러한 지금 청원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비자 심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 강력 범죄들 좀 줄어들게 될까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범죄, 우리로 치면 범죄 경력이라고 하죠. 이런 거 기입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들어서 폭행 같은 경우에도 예. 우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는 한은 이거 그냥 우리로 치면 경범죄로서 아예 기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 이런 방식을 치더라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주도 내에서의 치안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예.
92년 한중 수교 이후 정부는 최대 관광 시장인 중국 공략을 위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를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 지역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주를 찾은 일부 중국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모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여행사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담배꽁초 이런 거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그런 건 기본이죠. 깨끗이 청소 다 해놨는데 거기 바닥에다가 떡볶이 쏟아놓고 가래침 뱉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기자들도 욕도 못하고 면세점에서 뭐 사잖아요. 우리가 세서 주잖아요. 근데 걔들은 이렇게 돈다발을 이렇게 툭 던지고 야 네가 세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걔네들이 없으면 또 우리나라 관광사업도 완전 타격이죠. 걔들이 안 쓰면 뭐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하겠지. 네, 중국인 관광객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긴다. 괜한 말이 아닙니다. 2012년 상반기만 해도 7,800억 원 정도를 썼던 유커들이 올해는 무려 4조 3,200억 원으로 5년 새 씀씀이가 5.5배나 커졌습니다. 자, 국내에서 외국인 전체 신용카드 소비액 중에 중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 무려 62%입니다. 지역은 서울에서 가장 많이 쓰고요. 그다음이 이 사건이 벌어진 제주도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이 서울 다음으로 지갑을 많이 연다고 하는데요. 자, 양지열 변호사님, 정말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큰 손이긴 해요. 우리 경제에 정말 필요한 손님들이긴 하지만 그만큼 쓰는 만큼 또 매너도 잘 지켜주면 참 좋으련만. 자, 그런데 이런 유커들의 이른바 매너 없는 행동들이 우리나라만의 얘기일까요? 그럴 리는 없죠. 뭐 안에서 사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면 안 사겠습니까? 중국 내에서도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국제적으로도 참 어글리 차이니즈라는 말을 불러일으키는 게 대표적인 게 지난 4일날 태국 공항에서요. 기상 악화로 이 출발이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공항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날씨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공항에 단체로 몰려가가지고 중국 국가죠 의용군 행진곡을 이게 부르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이 돼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저 모습입니다. 저게 아니 날씨가 안 좋은 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저 바람에 그러니까 이게 동영상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한참 비난을 받았고요. 또 이탈리아의 G로 시작하는 명품 브랜드가 있죠. 이탈리아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그 매장 앞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다가 그게 사진에 찍혀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네티즌이라는 사람이 사진을 올린 겁니다. 뭐 그 장면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까지도 참 너무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 의원님 정말 중국 당국에서도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최근 몰디브에 갔는 그 몰디브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일침을 가했는데 사실 이제 몰디브가 굉장히 중국의 신흥 부자들이 많이 가는 휴양지입니다. 그 휴양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객들이 자꾸 주전자를 파손해서 아예 객실에서 주전자를 치우는 경우까지 발생했고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중국 국민들이 해외를 여행할 때는 선진화된 에티켓을 인지해야 된다. 그래서 물병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산호초를 훼손하지 말고 컵라면을 먹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조심해서 막 먹고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현지의 해산물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가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네, 일이 있습니다. 뭐 비단 중국 유커들만 탓할 일이겠느냐. 이 국내 여행사들도 너무나 저가 여행 상품들을 양산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쇼핑센터 여러 군데 돌리고 뭐 식당도 굉장히 허름한 데를 가서 이 중국인들의 입맛에 안 맞는 그런 또 음식들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 입장에서도 참 이 국내 여행에 대한 뭐 불만이 높아진다. 이러한 또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만 자, 중국인들 정말 글로벌 매너는 둘째치고요. 남의 나라 가서 엄한 사람 살해하는 이런 사건이나 더 이상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